안녕하세요. 대전 노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서 무척 반가웠어요. 아까 6교시 때 친구들이 제작한 착시 사진 어땠나요? 정말 아이디어가 재미있었던 작품이 많아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작품을 게시해서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네요. 7교시는 자신만의 독특한 착시 작품을 선보인 작가들을 탐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작가는 주세페 아르침볼도, 두 번째 작가는 옥타비아 오캄포, 세 번째 작가는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에이셔, 이렇게 세 작가를 탐구해 볼 거예요. 생소한 작가들이지만 이 세 작가의 화풍이 너무 신비롭고 재미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수업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무엇을 그린 것일까요? 바구니와 과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실눈을 뜨고 멀리서 보면 사람 얼굴이 보이는 것 같죠? 바구니는 모자 같고 포도는 머리카락, 사과와 배, 밤 등은 이목구비를 표현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작품을 거꾸로 감상해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거꾸로 된 그림을 보니 과일이 담긴 평범한 정보라로 느껴지지 않나요? 다음 작품을 볼게요. 왼쪽의 그림은 험상궂게 생긴 무서운 남성으로 보이는데 오른쪽의 그림은 새끼돼지와 닭을 요리한 음식처럼 보입니다. 같은 그림인데 그림이 상하로 반전되면 다른 이미지가 보이는 신기한 착시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서 보았던 작품은 주세페 아르침볼도가 그린 것이에요. 이 작가는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화가로 동식물을 이용한 착시 효과가 느껴지는 초상화가 유명합니다. 보헤미아 왕조 시절 궁정 화가로도 활약했고요.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이는 이 작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린 사계 연작으로 막시밀리안 2세의 초상화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빗대서 표현한 것이에요. 이는 황제가 모든 자연현상을 관장한다는 뜻으로 황제의 신성을 강조한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후에 황제가 그림과 같은 분장을 하고 파티에 나타나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초현실주의가 등장하면서 아르침볼도의 그림이 재조명되었고 피카소, 달리, 디샹, 마그리트와 같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제 다른 작가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그린 그림일까요? 보이는 대로 찾아봅시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무엇인가요? 여성의 얼굴이 보이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나무와 새 마리의 날아오는 새가 보이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여성의 얼굴이 제일 먼저 보여서 나무와 새들, 그리고 둥지 안의 새끼 새들을 나중에 인식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다음 작품을 볼게요. 왼쪽의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것 같죠? 이 작품에서도 착시 효과가 느껴지는데 모나리자의 목에
고양이가 보이고 손은 토끼 인형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멀리 배경에 바위들은 사람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이 보이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얼핏 보면 노인의 초상화 같지만 이목구비가 노인과 여성의 모습으로 되어 있고 노인의 올려진 손은 누워있는 강아지로 되어 있어요. 이 그림도 그림의 구석구석을 찾아보면 이중적인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이미지가 보이는 그림을 그린 작가는 옥타비오 오캄포입니다. 오른쪽에 돈키호테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은 착시 효과를 잘 나타낸 대표 작품이에요. 이 작품도 아까 이전의 작품과 같이 인물의 초상화 같지만 구석구석 숨겨진 이미지들이 많이 있어 보는 재미가 있죠. 오캄포는 멕시코의 인지적 착시 화가로 유명한 분입니다. 현재에도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지적 착시 현상이란 무의식적인 뇌의 현상에 따라서 원래의 사물의 시각적인 착각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금 밑에 보이는 1번, 2번의 이 두 그림은 인지적 착시 현상을 나타내는 대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1번 그림은 컵이 먼저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사람의 옆모습이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 먼저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번 그림은 오리가 먼저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토끼가 먼저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갖고 있는 뇌의 무의식적인 뇌의 영향에 따라서 원래의 사물의 시각적인 착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효과를 옥타비오 오캄포는 자신의 그림에 적용했어요. 오캄포는 달리의 영향을 받아서 초현실적인 화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변형예술가라고 칭했습니다. 오캄포의 작품은 멀리서 보면 한 가지 모습을 단순하게 그려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섬세하게 많은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캄포는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자신의 그림에 대해 있는 그대로 믿기보다는 관찰하고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작가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상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물이 떨어지고 흘러가는 부분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위에서 떨어진 물이 물레방아를 거쳐 다시 위로 올라가는 듯한 이상한 그림이에요. 다음 그림을 볼게요. 왼쪽의 그림은 어디가 벽이고 바닥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공간을 표현했어요. 오른쪽의 그림은 건물의 안과 밖의 풍경이 서로 얽혀 있어서 어디까지가 실내이고 어디까지가 외부인지 알 수 없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관람자에게 혼돈을 줍니다. 이 작품들을 그린 작가는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에셔입니다. 왼쪽의 작품도 착시 현상을 느끼게 하는데 앞부분은 책과 카드, 재떨이가 있는 책상 같은데 점점 건물이 있는 풍경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 작가의 그림은 꼭 이상한 날의 앨리스처럼 사실적이긴 한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림 같아 보입니다. 에셔는 네덜란드 출신의 판화가예요.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초현실적인 표현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상이고 무엇이 현실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관람자에게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후에 애셔는 이슬람인의 모자이크에 영감을 받아서 단순한 기하학적인 무늬에서 수학적 변화를 이용한 창조적 형태의 테셀레이션 작품 세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테셀레이션이란 동일한 모양을 이용해서 틈이나 포개짐 없이 평면이나 공간을 완전하게 덮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타일이 대표적인 예예요. 밑에 있는 이 작품들은 애셔가 그린 테셀레이션 작품들이에요. 애셔는 이 테셀레이션 기법을 자신의 나름대로의 예술 세계와 융합하여서 착시 효과도 같이 적용하면서 빈틈이 없이 짜여진 자신의 작품 세계를 선보였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지금 보이는 게 하얀 부분은 천사고 검정 부분은 악마예요. 그래서 천사와 악마 이미지가 서로 빈틈이 없이 짜여져서 마치 인간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주는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서로 빈틈이 없이 꽉 짜맞춰서 테셀레이션 기법을 선보였습니다. 세 번째 작품도 점점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점점 새로 변화하는 테셀레이션 기법을 선보였어요. 이것도 테셀레이션 기법을 창의적으로 응용한 애셔의 작품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착시 효과를 주로 다룬 작가 3명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작가들의 표현 기법이 정말 재밌고 신기하지 않나요?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런 착시 효과를 이용한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을 듣는 동안 부족했던 공부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등교 수업 때 만납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